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세평이라면서 써놓은 문건을 보면은 판사 사찰 문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즉각 재가를 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싸움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그리고 과거의 기사 속에 숨은 진실을 찾아가는 시간. 저널리즘 성찰 프로젝트 김희택의 저널 어택. 안녕하세요. 김희택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고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저널 어택도 원래 다른 아이템을 준비를 했는데 바꿔서 급히 이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일종의 번외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계 회부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지난 3년여 동안의 윤 총장 행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먼저 총장이 되는 과정부터 한번 볼까요? 사실은 그때부터 현 정권과 갈등하게 된 씨앗이 숨어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법무부에서 총장 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실무적인 인선 작업을 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총장을 낙점하는 데는 다른 라인의 영향력이 더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은 윤 총장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지방 고검에 좌천돼 있을 때 처음 만나서 총선 출마를 권유했던 양정철 전 민주정책연구원장의 추천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사실 조국 민정수석만 해도 주변에서 하도 특수통검사 총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다른 후보를 밀었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봉욱 전 대검 차장이었다고 그러고요. 양 전 원장은 물 먹고 지방에 있던 윤 총장을 만나서 20대 총선 출마를 권유하면서 친분을 쌓아왔다고 그러는데요. 당시에 윤 총장은 출마를 해서 경합지역 다니면서 한번 다 깨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속내를 털어놓은 적도 있었죠. 당시 박근혜 정권 때니까 야당으로 출마해서 경합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해서 자기를 좌천시킨 정권의 복수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때 인연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 양 전 원장을 통해서 정권하고 연결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총장까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일어나죠.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뒤에 윤 총장이 김저원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장관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장하게 설명을 했는데, 당시는 김 수석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 전화를 받고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서관들한테 그 얘기를 다 했다는 거죠. 통화 내용이 뭐였냐면은 펀드가 문제가 많다. 민정수석이 어떻게 펀드를 하느냐. 공동학원도 비리가 많다. 그렇게 비리가 많은 인물이 어떻게 법무장관을 하겠느냐. 애초에 김 수석은 이제 조국 법무장관 기용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이건 대통령 인사권 개입이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하여튼 윤 총장이 상당히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자기가 사퇴하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요. 비서관들도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했다는 거죠.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니까 윤석열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전 정권은 초기에 윤 총장을 엄청 신뢰했던 것 같아요.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중앙지검장으로 이제 발탁을 했는데 장관도 없는 상태에서 중앙지검장 인사를 먼저 한 거죠. 그것도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죠. 절차 위반이라고.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정권 차원에서 윤 지검장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거죠. 전직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구속을 시키면서 적폐청산 수사가 절정에 오르고 국민들한테서 박수도 많이 받았죠. 근데 사법농단 수사하면서 특수부를 늘리고 수사를 확대하고 그러니까 정권 내부에서도 조금씩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특수수사, 인지수사, 검찰부서를 줄여서 수사권을 상당 부분 경찰에 넘기는, 그게 바로 이제 수사권 조정이죠. 검경 사이에. 윤석열 당시 그 중앙지검장이 그 반대로 간 거였죠.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어긋난다 하는 그런 보고서를 올렸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담당 그 부서에는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청와대 인사들은 그때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더군요. 나중에 총장으로 기용하고 사실상 인사에 전권을 주다시피 한 것도 현 정권이 윤 총장을 너무 믿었던 거죠.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윤 총장을 키운 것은 파라리 언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부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죠. 이후에 특검에서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을 줄줄이 구속하면서 국민적 스타 검사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의 도움이 상당히 컸죠. 한겨레 역시도 윤 총장이 좌천돼 있을 때 격려하는 취지에서 기사나 칼럼도 여러 차례 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칼럼을 여러 번 썼는데 나중에 이제 사석에서 만났을 때 어려울 때 힘이 됐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결국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현 정권하고 윤 총장이 동상이몽이 아니었나 싶어요.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인 윤 총장이 검찰 권력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총대 매기는 원래부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한겨레 같은 이제 진보 언론들이 주장해온 검찰 개혁 방안하고도 결이 달랐던 것 같고요. 윤 총장하고 언론의 관계는 총장 취임을 전후해서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청산 수사할 때는 정권의 충견이다 그러면서 매도하던 보수 언론들이 윤 총장이 총장에 취임하고 나서 조국 수사를 본격화하니까 열렬한 지지를 보냈죠. 내로남불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윤 총장 행적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의 시각, 그것도 탄핵을 이끌고 개혁을 견인했던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폐청산 수사처럼 당연히 박수 쳐야 할 때는 정권의 충견을 운운하면서 비판을 하다가 검찰 개혁에 어깃장 놓으면서 정권을 겨냥하니까 무조건 박수치는 보수 언론들 태도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윤 총장이 조국 수사를 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대검 참모들이 올려준 보고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수가 있죠.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상당히 과장된 거였지만 말이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조 장관에 대한 비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팔다리 자르겠다, 검찰. 그걸 하겠다고 오는 장관을 그대로 고의 수용하는 거는 검찰주의자 윤석열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웠던 거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 연배도 한참 어리고 그러니까 상관 부하관념이 철저한 윤 총장이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기 장관이나 김재원 수석한테 했다는 말을 보면은 상당히 격한 표현을 썼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그런 이유가 아닌가. 무엇보다도 당시에 검찰 인사 때문에 내부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죠. 이른바 특수통 출신의 윤석열 사단이 싹쓸이 하다시피 하니까 특히 요직을 검사들이 맹도적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파다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검 참모가 사모펀드 얘기 같은 솔깃한 보고서를 올리니까 정권 핵심부에 조국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안 받으려니까 결국 검찰 개혁의 상징을 쳐내겠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윤 총장 직무 정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대략 5가지를 이유로 들었는데 대부분 언론 보도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감찰 방해와 관련해가지고 검언유착 사건, 즉 채널A 사건을 들었습니다. 윤 총장이 초기부터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하려고 하는데 제동을 걸었고 나중에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게 수사심의를 소집하고 핵심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구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쓴 흔적이 곳곳에도 역력하죠. 제가 그 전원택 7번째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채널A 배가문기 기자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을 보면 채널A 기자보다 한 검사장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이 뚜렷한데 결국은 초기에 제동을 거는 바람에 나중에 수사도 어려워지고 증거 확보도 애를 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결국 이런 거를 감찰 방해로 봤던 것 같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문제도 비슷한데 언론에서 이제 먼저 폭로가 됐는데 결국은 감찰이 불발이 되고 나중에 이제 수사로 갔죠. 그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중앙일보 JTBC의 사주인 홍석현 전 회장을 만난 것도 추미애 장관이 징계 사유로 들었어요. JTBC 태블릿 PC 조작 주장과 관련해서 우익단체 등에서 이제
고발한 사건이 계류 중이었는데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사주가 되겠죠. 만났다. 그게 이제 윤리강령 위반이라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인데 만난 시점이 검찰이 사건 관계자를 기소를 한 뒤라서 기소한 뒤에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윤리 위반을 볼 수 있을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당국이 다른 개인적인 사안을 주목해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왔다 그러면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조선은 방상훈 사장을 만난 게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법농단 문건에 조선일보가 최소 7차례나 등장하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파헤치지 않았어요. 판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만 해도 법률신문이 기사 대필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어요. 근데 조선일보 대필시킨 칼럼을 실은 거에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예 혐의 사실에 빼버렸죠.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윤 당시 서울지검장이 방상훈 사장 만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에 계류 중이던 사건 목록,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들이죠. 그걸 제시를 했는데 법무부가 아마 미처 조사하지 못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조국 사건 재판부 사찰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죠. 윤 총장 변호인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은 단순히 공판 참고 자료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평이라면서 써놓은 문건을 보면은 판사 사찰 문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법무부 쪽은 재판부 판사가 농구 동아리를 했다든지 어떤 검사하고 친인척 관계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은 해당 검사들을 통해서 접촉해보라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작성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군요. 어쨌든 사찰 의혹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찰에 불응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니까 징계할 만한지 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 판단의 문제가 되겠죠.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 정치 중립 위배 문제 이거 역시도 정치할 생각이 있냐 그런 질문에서 부인하지 않았고 사회 봉사하겠다 그런 말까지 했으니까 사실상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거나 마찬가지죠. 검찰총장이 앞으로 정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게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총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면 분명하죠. 다만 이걸로 징계할 수 있는지 오히려 징계 여부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정치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총장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명분이 있는지 그 명분을 스스로 없앤 게 아닌가 싶어요. 윤 총장 거취 문제는 법무부 감찰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사건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장모가 정부의 지원금을 20여 원이나 이제 빼돌려서 기소가 됐죠. 물론 장모이긴 하지만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 면에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됐던 펀드나 표창장 그것과 비교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부인 김건희 씨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이른바 도이치방크 주가 조작 사건도 있는데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의 이번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관련해가지고 일각에서 법무부 장관이 너무 지나치게 총장을 겨냥해서 찍어내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참여연대는 징계 청구는 몰라도 직무정지는 과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논평을 냈어요. 물론 이제 검찰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정치 권력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도중에 쳐내는 게 나쁜 선례로 남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윤 총장한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수사한 이래 1년여 동안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상당히 열의를 보여왔습니다. 윤 총장은 그게 개혁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 그렇게만 봐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걸로 비춰지고 결국은 그래서 중립성을 의심받고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야권의 어떤 대선 주자 1위까지 오르고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장관과 총장의 갈등은 결국은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의 싸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흔히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거라고 합니다. 검사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겠다니까 잘라내는 거 아니냐 주장을 하고 있지만 권력 쪽에서는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 주장하는 거고요. 여권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징계위에서 면직이든 정직이든 결정을 하면 대통령이 즉각 재가를 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결과를 다 지켜보고 일차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어느 쪽이 옳은지 심판을 하겠죠. 정권은 어느 쪽이든 간에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결과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의 책임윤리에 부합하는 거고 당당한 자세겠죠. 그동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국민들도 지쳤는데 이제 그 싸움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